나이 들면 고기를 좀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응급실에서 만난 67세 김용수 어르신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백용우입니다. 53년간 응급실과 병동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의사로서 오늘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김용수 어르신, 매일 고기를 즐기셨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며 실려오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충격적인 건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90%가 잘못된 육류 섭취로 심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특정 고기들은 여러분의 수명을 무려 2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수명을 깎는 고기 4가지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고기가 독이 되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고기를 제일 자주 드시나요? 댓글에 평소 즐겨 드시는 고기 종류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고기 4가지를 위험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위부터 시작해서 가장 위험한 1위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4위는 바로 소갈비찜입니다. 소갈비찜이 왜 위험하다는 거죠? 고급 음식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68세 박순자 어르신께서 오셨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소갈비찜을 드시고 평소처럼 소주 한잔 하셨다가 큰일이 났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검사해보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4배 이상 높아져 있었고 혈관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소갈비찜의 가장 큰 문제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엄청난 포화지방 함량입니다. 소갈비 100g에는 포화지방이 무려 8에서 10g이나 들어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권장 포화지방 섭취량이 15g 정도인데 소갈비찜 한 그릇이면 거의 하루치를 다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찜으로 만들 때 들어가는 각종 양념들입니다. 설탕, 물엿, 간장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주범이거든요. 세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술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알코올과 고지방 음식이 만나면 간에서 지방 분해가 제대로 안 되면서 혈관 곳곳에 기름 덩어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이런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박 어르신은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이제 무서워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소갈비찜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보다 더 위험한 고기가 3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3위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는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가 왜요? 보양식 아닌가요? 바로 이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72세 최숙희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오리고기를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오리고기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의아하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5배나 높았고 동맥경화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리고기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오리고기는 포화지방이 매우 높습니다. 오리고기 100g에는 포화지방이 무려 11에서 13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삼겹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오리 껍질 부분은 포화지방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리고기 조리 방식의 문제입니다. 보통 오리고기는 구이나 로스팅으로 조리하면서 기름이 많이 사용되고 각종 양념과 소스가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나트륨과 당분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세 번째, 건강식이라는 착각으로 인한 과다 섭취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양 조절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치료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요. 그제야 깨달으신 거죠. 건강식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빠져 계셨다는 것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직 2위와 1위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특히 1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2위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 2위라고요? 그럼 우리 뭘 먹고 살아요? 이런 반응이 나올 만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본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지난주에 65세 이병수 어르신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친구분들이 아무리 불러도 의식이 없으셔서 급히 119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이 200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삼겹살 얼마나 자주 드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친구들이랑 만나면 항상 삼겹살에 소주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겹살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퓨린 과다로 인한 요산 급증입니다. 삼겹살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퓨린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을 만들어내는데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떨어진 상태라서 요산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신부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 소주와의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동시에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삼겹살의 퓨린에 소주의 알코올 더하면 신장에게는 이중 타격인 거죠. 세 번째, 엄청난 포화지방과 칼로리입니다. 삼겹살 200g에는 포화지방이 2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어서는 양이에요. 게다가 칼로리도 700에서 800kcal로 매우 높습니다. 이 어르신은 3일간 집중 치료를 받으신 후에야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즐겨 먹던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던 거죠. 평생의 습관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일주일에 3번 이상 삼겹살을 드시지는 않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아직 가장 위험한 1위가 남아 있습니다. 이 1위는 정말로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숨은 살인자입니다. 절대 영상을 끄지 말고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고기, 바로 양념 돼지불고기입니다. 그냥 일반 돼지고기 아닌가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숨어있는 위험입니다. 제가 오늘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67세 김용수 어르신이 바로 이 양념 돼지불고기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오셨거든요. 혈압이 정상보다 3배 이상 올라가고 신장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던 그 어르신 말입니다. 아들이 사온 양념 돼지 불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는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무려 7배나 높았고 혈관 내벽에 염증 반응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양념 돼지불고기가 1위인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설탕과 당분 폭탄입니다.
시판되는 양념 돼지 불고기에는 설탕, 물엿, 각종 감미료가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100g당 당분이 15에서 20g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의 당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과도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이죠. 두 번째, 나트륨의 위험한 수준입니다. 양념에 들어가는 간장, 된장, 각종 조미료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양념 돼지 불고기 200g에는 나트륨이 2000에서 2500mg이나 들어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한 끼로 하루치를 다 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입니다. MSG, 아질산염, 각종 합성 조미료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첨가물들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시스템에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 조리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고온에서 양념과 함께 볶으면서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김 어르신은 5일간 치료를 받으신 후 퇴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서 먹겠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던 거죠. 달콤하고 맛있는 양념 뒤에 숨어있던 위험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에 양념 돼지 불고기 있지 않나요?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성분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들어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한 고기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뭘 먹고 살아요? 라고 걱정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대안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위험한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소갈비찜 대신 고등어를 추천드립니다. 고기 대신 생선이라니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실제로 지난달에 69세 정상철 어르신께서 오셨는데 소갈비찜을 끊고 고등어로 바꾸신 지 3개월 만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약도 안 먹었는데 수치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고등어의 놀라운 효능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고등어 100g에는 DHA와 EPA가 합쳐서 2에서 3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염증 억제 효과입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동맥경화 진행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단백질 함량이 높고 포화지방이 낮습니다. 고등어 100g당 단백질 20g, 포화지방은 단 2에서 3g 정도입니다. 소갈비찜과 비교하면 포화지방은 3분의 1 수준이면서 단백질은 더 많아요. 조리법 팁을 말씀드리면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세요. 그리고 양념은 최소한으로 생강과 마늘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대안 두 번째입니다.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홍두깨살을 추천합니다. 소고기도 괜찮은지 의문이 드시나요? 부위를 제대로 선택하시면 오리고기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최근에 74세 송영자 어르신이 오리고기를 끊고 홍두깨살로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를 보셨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네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근육량도 증가했습니다. 홍두깨살의 장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극도로 낮은 지방 함량입니다. 홍두깨살 100g당 지방 함량이 5g 미만으로 이중 포화지방은 2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리고기의 포화지방이 11에서 13g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두 번째, 높은 단백질 함량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23에서 25g으로 매우 높습니다. 근육 감소를 막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철분과 아연이 풍부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철분과 아연이 충분히 들어 있어서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됩니다. 조리법 팁을 말씀드리면 물에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기름 사용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완벽한 대안 세 번째입니다. 삼겹살 대신 껍질을 제거한 닭다리살을 추천합니다. 닭가슴살이 아닌 닭다리살을 말씀드려서 놀라셨나요? 닭가슴살은 너무 퍽퍽해서 어르신들이 드시기 어려워하시거든요. 닭다리살에서 껍질만 제거하면 완벽한 대안이 됩니다. 실제로 67세 한두식 어르신께서 삼겹살을 끊고 닭다리살로 바꾸신 후 요산 수치가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셨어요. 그제야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껍질 제거 닭다리살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퓨린 함량이 낮습니다. 삼겹살에 비해 퓨린 함량이 현저히 낮아서 요산 생성이 적습니다. 신장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두 번째, 포화지방이 적습니다. 껍질을 제거한 닭다리살 100g당 포화지방은 3에서 4g 정도로 삼겹살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조리법 팁을 말씀드리면 껍질은 반드시 제거하세요. 삶거나 찜 또는 팬에 기름 없이 구워 드세요. 마늘, 생강 등 향신료로 비린내를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양념 돼지불고기 대신 소금간만 한 닭안심 볶음을 추천합니다. 양념 없이 맛이 있을까 싶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조리법으로 만들면 충분히 맛있으면서도 건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용수 어르신께서 퇴원 후 이 방법으로 식단을 바꾸셨는데 한 달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셨어요. 정말 음식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놀라워하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7분의 1로 떨어지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소금간 닭안심의 장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순수한 단백질입니다. 닭안심은 거의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100g당 단백질 23g, 지방은 1g 미만이에요. 두 번째, 당분과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양념 돼지불고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설탕,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트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소금간만 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건강한 조리법을 말씀드리면 닭안심을 한 입 크기로 자른 후 올리브오일 1티스푼에 마늘을 볶습니다. 닭안심을 넣고 중불에서 3에서 4분간 볶습니다. 그리고 소금 조금과 후추로만 간을 합니다. 마지막에 대파나 양파를 넣어 함께 볶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닭안심 볶음은 담백하면서도 충분히 맛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실천 가능한 단계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로 가장 위험한 것부터 끊기입니다. 양념 돼지불고기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만 끊어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2단계로 삼겹살 빈도 줄이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드시던 걸 주 1회로 줄이세요. 나머지는 닭다리살로 대체합니다. 3단계로 오리고기 대체하기입니다. 오리고기 대신 홍두깨살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양념을 조금 더 해서 맛에 적응하시고 점차 줄여나가세요. 4단계 완전한 전환입니다. 소갈비찜도 고등어 조림으로 바꿔서 완전한 건강식단을 완성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갑작스러운 변화는 피하세요. 70에서 80년 먹어온 음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리법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기름에 튀기거나 양념을 과하게 하면 소용없습니다.
찜, 조림, 구이 위주로 조리하세요. 세 번째, 다른 영양소도 챙기세요. 고기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충분한 채소와 과일도 함께 드셔야 해요. 네 번째,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식단을 바꾸신 후 2에서 3개월 뒤에는 꼭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 혼자서는 식단 관리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녀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라고만 하지 마세요. 대신 건강한 대안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세요. 맛있게 조리해서 드리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십니다. 배우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서 새로운 식재료를 고르는 재미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도 이제 건강식 해보자라고 제안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저는 53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봐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74세에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송 어르신처럼 69세에 시작해서 약을 절반으로 줄이신 정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냉장고에 가서 양념 돼지불고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대신 닭안심을 사러 가세요. 2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병원에서 고생하며 보내는 20년이 아니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건강한 20년을 선택하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꼭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명을 지키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바꿔보실 고기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